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생을 좀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금년 3월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3월이요? 네, IMF에서 1인당 국민 평균 소득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벌어들였는지 네. 1위부터 10위가 나왔습니다. 네네. 1위부터 10위.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1위. 1위? 1위는 1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좀 관심이 있어서 네. 북유럽 국가, 북유럽. 동유럽? 헷갈리네요. 북유럽, 동유럽, 스위스. 스위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덴마크. 덴마크도 있을 것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우리가 많이 아는 국가들 미국 있을 것 같고요. 네. 왠지 일본 있을 것 같고요.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는 싱가포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서부터 조금 어긋나네요. 네. 그런가요?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혹시 룩셈부르크 아시죠? 네. 알죠, 노래. 네. 룩셈부르크. 네, 룩셈부르크가 네. 1위고요. 그리고 뭐 UAE나 카타르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2위권 바뀌더라고요. 24위 정도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다 유럽 국가네요. 네, 거의 북유럽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동 국가겠죠. 산유 국가니까 아마 1인당 국민소득이 많아졌던 것 같고요. 네네. 제가 그 첫 번째는 그걸 여쭤봤고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IQ가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젓가락을 쓰는 우리나라. 이건 진짜 우리나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무조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머리 좋고요. 그리고 또 구구단은 우리는 구구단이니까. 근데 네. 인도는 뭐 18단인가 맞아요. 19단인가까지 인도. 한다고 하니까 있을 인도도 것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인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네. 우리 다 물론 틀려요, 이거는 지금. IMF하고는 다르게 네네. 스위스의 토마스 폴켄 박사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에 인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합쳐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어디에 뭐 공인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네네. 지난번에 한번 발표돼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2위였고요. 네. 이렇게 평균 105로. 2위요, 세계 2위. 2위. 대단하네요. 1위 어딘가? 1위 잡을 수 있는데 1위. 1위는 어딜까요? 1위.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중국은 일본? 아닙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 1위인가요? 네, 일본은 3위고요. 3위 우리 밑에 북한하고 다행이네요. 일본하고. 대만? 대만 4위입니다. 1위 어딘가요? 한 개네요, 한 개. 1위 어딘가요? 네, 1위는 조금 모순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토마스 폴켄 박사는 1위를 홍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홍콩은 사실 중국으로 친다고 한다면 그렇죠. 도시국가, 국가는 아니죠. 이제. 네네네. 네. 도시죠. 그럼 결국 우리가 세계 1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자. 북한이 있습니다, 순위에. 네. 몇 위인가요? 북한이 잘 못 산다고 해서 우리 민족인데 네. 똑같이 머리가 좋겠죠. 그렇죠. 똑같이 좋죠. 공동 3위였습니다. 일본과. 그렇군요. 마음이 뿌듯하네요. 네, 이게 근데 국민 평균 소득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순위가. 그렇죠. 역시 서진 씨가 다르시군요. 제가 이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머리가 좋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중요한 거는 얘기입니다.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야 얘는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네. 그렇지 않거든요.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다는 거. 네. 말씀 계속 해주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다른 걸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걸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시아 국가는 머리 좋은 나라로 굉장히 많은 나라가 포섭이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잘 사는 나라에는 편입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장기 계획이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계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믿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래서 너무 살기 급급해서 그런 게 아닐까. 워낙에 바쁘게 사니까 그렇죠, 똑똑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인생 설계, 이 조금 많이 그쵸.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도 좀 굉장히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인생 설계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인생 설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삶의 의미나 어떤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려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정한 발전은 자기 자신의 회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기업을 다니든 무엇을 하다 보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원할까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체면 때문에
또는 그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자에게 또 행동하는 것이 없지 않았는지를 저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어느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따르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이 결정한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진 않았는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내 자신을 잃어가게 되고 네. 내 자아는 점점 거기서 떠나게 되니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과는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피하기 위한 걸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에 그러니까 자신과 좀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그래서 좀 도망치듯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몰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점차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 오늘 필요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철학적입니다. 그렇죠. 철학적입니다. 네, 진지해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네. 이 퀴즈를 내주셔서 네. 오늘 굉장히 재밌고 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모든 말씀이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가옵니다. 네. 저희가 은퇴하면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좀 잘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좀 질문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또 나는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답 한번 해볼까요? 서진 씨, 10년 후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0년 후에 저는 아이들 키우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 20년 네. 후에는요. 그 20년 아이를 후에. 계속 키우겠죠. 네. 아이를 한번 키운다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럼 20년 후도 30년 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20년 후에도 아마 아이를 키우고 20년 있을 후에는 거니까. 아이를 이제 어느 정도 컸을 테니까 네. 다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구체적으로 같죠. 무슨 일을 할 것 같은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제가 계획은 말씀드릴 아직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아이 잡으러 다닙니다. 20년 후에는. 그렇죠. 저는 10년 후에 행복한 은퇴하고 싶습니다. 20년 후에는 행복한 진짜 내가 은퇴다. 뭐 이런 프로그램 계속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네, 꼭 그 예.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또 과거에 꿈꾸던 일 중에서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 그리고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앞으로 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다면 그 일은 어떤 것인지 네. 이런 것을 한 번씩 저희가 좀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와, 진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 네. 정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릴 때 이후로 잘 안 해본 것 같죠. 그렇죠. 매일 뭐 그냥 삶에 치이다 보니까 꿈이 그런 뭐예요? 질문을 이런 질문.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서진 씨는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는 일단 뭐 장기적인 계획 세우는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뭐 좌우명이라고 하면 뭐 매 시간 지금 그렇죠.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 뭐 그렇죠. 이런. 지금을 살아라. 예. 기훈 씨는 어때요?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자. 네, 긍정적인 마음. 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뭐 구체적인 꿈은 그리지 않지만 네. 내가 살고 싶은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사랑하는 님과 함께 좋죠. 한평생 살고 싶는 네. 노래 가사 같지만 어쨌든 제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의원님? 우리 두 사람의 어떤 두 마음가짐? 분 다 생각이 요새 젊은 분들이 굉장히 생각이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특별히 서진 씨 같은 경우는 또 은퇴자들한테도 굉장히 적합한 대답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살아야 한다,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럼요. 마인드는 그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일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도 한 번, 오늘도 한 번, 그리고 내일도 한 번인데 네. 딱 한 번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 번의 인생은 뭐 마음대로 내키는 그렇죠. 대로 살다가 네. 다음번 인생에 좀 더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일생이라는 거죠. 단 한 번의 삶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즐거운 이유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뭐 딱정벌레를 보고 또 장수 하늘소를 관찰하는 것이든 네. 모래성을 쌓는 것이든 뭐 그림 낙서를 하는 것이든 어떤 한 가지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말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들. 네, 집중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재미를 갖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 한꺼번에 걱정하고 그렇죠. 또 내일에 대해서 오지 않을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런 한꺼번에 많은 것을 걱정하는 기술을 갖게 됐어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차 이제 힘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건
또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개의치 않고 오는 일에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몰두할 수 있다면 네. 그게 바로 행복하는 첫 번째 맞습니다. 조건이 아닌가 저도 뭐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열심히 살아라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사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걱정은 아니지만 전 서진 씨 다음 생각을 알고 있어요. 어떤? 다음 질문을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어떻게 그렇죠. 질문을 저는 지금 맞죠? 계속 열심히 듣고 있으면서 그렇죠. 동시에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대단합니다. 운전하면서 화장하시고 그렇죠? 운전하면서 뭐 먹고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인생 설계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이 있을 것이고요. 또 희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삶의 균형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칸트는 이제 얘기하기를 행복의 세 가지 원칙을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일을 해라. 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네. 사랑을 해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희망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요. 또 미국의 이제 소설가 유명한 제임스 A 미치너라는 사람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거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이 즉각적인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고 또 당신이 집으로 돌아갈 지구상의 어떤 장소를 갖고 있어라. 결국 가족을 뜻하는 것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보다 큰 세계의 시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요소가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네. 그다음에 일에 대한 부분을 갖고 네. 있겠죠. 그럼 결국은 어떤 삶의 균형을 목표로 삼는다면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가정, 건강, 직업, 그다음에 정신 그리고 또 요새 무엇보다 필요한 은퇴에 있어서는 재무와 관련된 그렇죠. 돈과 관련된 것 이 다섯 가지나 이 부분을 전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지금 인생 설계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저희 대학 학창 시절에 네. 교양 시간에 배웠던 철학 맞아요. 시간 같은 느낌이 좀 네, 있긴 했는데 아주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네. 이 꿈과 목표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아유,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좋겠어. 가 꿈이신 분도 있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목표가 있고 내가 꿈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꿈과 목표를 설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동기부여인데요. 네. 결국은 내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사람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요. 희망은 혹시 판도라의 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판도라 상자 열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그 제우스가 판도라라 그래서 어떤 여인을 선물하게 되고요. 물론 판도라라는 자체가 이름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 동생인 에피메테우스한테 그 판도라와 결혼을 하게 만들죠. 근데 거기서 판도라가 결국은 상자를 열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자를 열었을 때 나왔던 것은 실제로 가난, 저주, 무지, 재앙, 그다음에 전쟁, 기근 이러한 같이 엄청난 것들이 나왔고요. 네. 갑자기 닫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희망? 네, 역시 서진 씨가 현 씨가 굉장히 찍기에는 문학적이 뭐- 강하십니다. 희망.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희망이라는 것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네.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새 그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주도학습법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학생들 사이에서 거기서 주요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존 고다드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빨리 저도요. 말씀하시죠. 처음 들어본다고. 네, 존 고다드라는 사람은 그 1972년도에 처음으로 라이프라는 잡지에 네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표지 인물로 등단이 된 사람입니다. 네. 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15살 때 그 많은 자기 할머니하고 숙모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더라면 하고 그때 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왜 어른들은 이상하다. 그때 했으면 될 것을 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쉴까. 그래서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자기 그 노란 수첩, 네. 우리는 꿈의 목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노란 수첩에다가 자기 꿈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127가지를 적었고요. 그 127가지 중에 나중에 1972년도 라이프 잡지에 나왔을 때는 이미 103가지를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단하네요. 네. 네. 혹시 두 분은 꿈이나 이런 것을 적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와,
학창 시절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하면은 그때 적었던 기억. 근데 지금은 요즘은 좀 자그마한 꿈이 생겼습니다. 네. 자그마한 꿈이 아니라 큰 꿈이죠.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제 집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요 요즘 이제 뭐 꿈 생각할 기회가 잘 없긴 한데 위시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적어보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요? 언젠간 좀 다 지키지 않을까. 몇 가지나 적으셨어요? 가고 싶은 곳 아직 뭐 한 서너 가지밖에 안 서너 돼요. 가지?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존 고다드라는 사람은 127가지 중에 103가지를 이루었지만 이미 이 사람은 그 127가지를 다 이루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500여 가지의 꿈을 다시 만들고 있고 네. 이 사람의 원래 127번째 꿈은 21세기를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924년생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 이제 오래 살아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도 계속 살아 있고요. 그래요? 경험했네요. 예, 그리고 125번째 꿈이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이 사람은 탐험가이기도 하고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수까지도 역임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큰 부분은 마지막에 55세가 되었을 때 달나라까지 갔다 와서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아, 진짜 근데 대단하네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꿈을 적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는 것에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이제 서진 씨도 그렇고 꿈을 이제 위시리스트로 해서 적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꿈하고 목표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제 기준이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꿈은 좀 막연한 것. 그러니까 예전에 제 꿈은요. 석유 캐는 사람, 금 캐는 사람, 다이아몬드 캐는 사람, 네네. 뭐 이런 것들. 목표는 뭐 배우,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 네, 나눠져 있었었는데. 저는 예전에는 오히려 같았다면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꿈은 꼭 이루진 않아도 괜찮은 것. 네네. 그렇다면 목표는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게 목표 아닐까 싶은데요. 대개의 사람들이 사실 꿈하고 목표를 조금은 별개로 놓고 있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꿈하고 목표의 큰 차이는 그 타임입니다. 타임. 그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설정 기간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그 옆에다 20년 후에 몇 월 며칠까지 이 꿈을 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목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게 썰으면 그것이 계획이 되고 그렇군요. 계획대로 실행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근데 굉장히 궁금한데 이 네. 존 고다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170여 가지 뭐 굉장히 많은 자기의 네. 꿈을 이뤘습니다. 그럼 우주 비행사도 있고 거기서 뭐 탐험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 굉장히 이게 우리끼리 말하면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오지랖 넓게 쭉 퍼뜨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 진행하시는 분이 만약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쪽과 별개인 사람들은 비슷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별개거든요. 그럼 새로운 것에 또 도전을 처음부터 해야 되면은 오지랖이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싶어요. 보기엔 존 고다드는 원래 이제 탐험가로서 원래 그 생각을 했었던 네네.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 바다, 산, 어려운 것들을 쭉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비행사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강단에 설 수가 있었고요. 네. 영역을 그래서 나중에 글을 쓰게 되니까 나중에 작가로서의 전기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예컨대 두 분도 지금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시지만 네. 연기를 하시고 싶으면 어차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신다면 얼마든지 그 영역은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지랖은 아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 또 네. 나만의 행복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로는 들었는데 네네. 여전히 좀 추상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꿈하고 목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실제로 내 꿈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꿈하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록에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는 네네. 거고요. 그리고 기한을 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나 자신을 모르면 진정한 내 꿈 목표를 못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그렇다면 이제 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진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내 성격은 어떤 것이고 나의 욕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렇다면 내 꿈은 무엇이고 그것을 같이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본인의 또 성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네네. 어떤 건가요? 요새는 뭐 상담 심리학도 그렇고요. 정신의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기네 성격이나 행동 유형을 검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MBTI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요.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 그래서 그 뭐 캐서린 브릭스하고 그에 딸 이제 이사벨 마이어스가 서로 이제
우리가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네.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었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어떤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어떤 선호하는 경향을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로 나누어서 네. 총 16가지 이제 성격 유형을 만들었죠. 네. 혹시 MBTI 검사를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네, 전혀 뭐 저는- 대략적으로 한번 누가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요? 네. 해보셨어요? 저는 네. 전혀 해보지 않았고 학교 학창 시절에 IQ 검사, 뭐 신체 검사,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전혀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해보고 싶네요. 검사를 통하면 네. 일단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일단 알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도 어떤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엇갈리는 거는 방지할 수가 있다는 네.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인생 설계에서 또 하나 또 중요시 여겨야 할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 말고 이제 또 하나 여겨야 될 중요한 것. 이제 인생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 관리 같은 시간 것을 관리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관리, 뭐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말하는 시간 관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시간을 좀 더 합산을 하면 결국 그것이 인생 관리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시간 관리는 우리한테 삶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을 관리한다는 말이 좀 어폐는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시간의 부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매일매일 주어진 상수기 때문에 공평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관심을 최대한으로 거기다 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심은 많이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분산이 돼서 관심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시간 관리, 네. 그렇죠. 이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냥 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뭐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훈련이 좀 그래서 효과적일까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네. 자기가 관심 가질 것과 아닐 것을 벌써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목록에 집어넣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나눠놓고 하는 것 같은 네, 그것도 것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 관리 방법 중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제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두 분이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또는 요번에 일주일에 해야 될 것들을 쭉 목록에 다 넣어보시고 네. 그것을 한번 이게 몇 시간이 필요한지를 전부 더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예를 들어 24시간 곱하기 7 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 시간에다가 내가 아까 관심을 두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한번 합산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시간보다 일주일 시간보다 더 많다면 거기서 뭔가를 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네요. 그럼 거기서 우선순위를 나눠서 네. 하나씩 아시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실질적으로 해나갈 때 시간 관리가 내가 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첫 번째 훈련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훈련은 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목록을 나눠서 시간보다 많이 간 것에 우선순위로 자르는 거였는데 네. 그럼 결국은 이 100%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나눠서 100%된 것을 딱 하게 되면 충분한 관심을 줘서 이제는 그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그 일들에 몰두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지금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아까 제일 중요한 어려운 일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빼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빼고 나면 과감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만 내가 거기다 열심을 가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때문에 번잡스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내가 하루에 하고 있었는데도 항상 무엇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렇죠. 것이죠. 근데 그것은 미리 아예 먼저 재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모든 것 시간 관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간 관리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하루를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가 1%만 네.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하루에 예를 들어 24시간 곱하기 60분을 하면 약 1460분 정도 나올 텐데 네. 그럼 아침에 내가 직장에 처음 나오든 아니면 집에서 일어났을 때도 하루에 1%인 15분 정도만을 활용을 하신다면 네. 오늘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죠. 그럼 그 1%만 내가 15분을 사용한다면 나머지 99%를 능가하는 그래서 도합 100%가 이 1%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99%를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록을 적은 것들을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천을 이제, 해야죠, 네, 이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학생들이 네. 방학 때 생활 맞아요. 계획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냄비 뚜껑을 놓고 하루에 그렇죠. 생활 계획.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건 실천이거든요. 네네. 그 실천에 대한 팁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일일 그 방학 계획표를 적었을 네네. 때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뭐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 그렇죠. 그다음에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 그다음에 13시부터 18시까지 또 공부, 그리고 TV 보기 1시간, 저녁 때 또 공부. 이렇게 하니까 알차지요. 보면 알차죠. 네,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이미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할 때 우리가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는데 뭐 스마트는 그중에 S는 예컨대 스페시픽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M은 measurable, 측정이 가능하게 네.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A는 이제 achievable 해가지고 그 성취가 가능하냐 못하냐. 그다음에 R은 realistic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네. T는 time based 해가지고 시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그런 목표 원칙을 목표뿐만이 아니라 시간 관리까지 같이 적용을 하신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본 이야기는요, 네. 뭐 온들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얘기가 그렇죠, 아니었나 그렇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